닥터스 박상용입니다. 어느덧 5월 가정의 달이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정의 달 행사를 아이와 함께 지내고 이런 거 상당히 바쁘셨을 텐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3월, 4월, 5월 달 새학기가 시작돼서 학교에 적응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아마 3, 4, 5월 달에 학년이 바뀌거나 새로 입학하거나 했을 때 가장 1학기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선생님들과도 여러 번 문자를 주고받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또 개별 또 상담을 통해서 현재 아이가 학습적으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또 학교에서도 요즘은 이렇게 학습이 느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난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는 없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부모님들이 사설 치료센터를 찾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공교육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을 또 이런 사설 치료센터에서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찾아와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센터들이 없다. 제가 항상 카페에서나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인지학습 치료사라는 간판을 달고 있으면서 몇 년 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아이가 왜 이런 경계선 지능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를 제대로 분석하고 또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다. 왜 없냐? 한국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없는데 몇 년이 지나면 전문가가 되고, 그래서 엄마들이 찾아가면 인지학습 치료를 해준다고 그러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좀 다급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항상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뭔가를 할 줄 모르면 당연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인 문제가 훨씬 나타날 거다. 하지만 뭔가를 할 줄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은 많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 겉으로 봤을 때 아이가 상당히 정서가 불안하고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거나 아니면 공격적이고 분노를 많이 표출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달래려고 받는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과연 경계선 지능 아동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줄까? 저는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엄마 아빠가 그냥 할머니가 이렇게 배에 쓰다듬어주면서 이렇게 낫게 해주는 그런 잠깐의 그런 해결책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어느 정도 진정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저는 과연 이렇게 이미 커버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과연 그렇게 치료센터에서 놀아주고 달래주고 얘기 다 들어준다고 해서 과연 이 아이가 내일 또 가서 겪게 될 그 어려움들을 과연 제대로 대응해서 대처할 수 있을까? 저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아이가 경계선 지능이고 70대건 뭐 60대건 80대 초반이건 조금이라도 머리를 좀 쓰는 재미를 좀 갖게 해주자. 그러면 지금에 있는 문제들이 좀 잘 자란 것들은 좀 많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자신이 지금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사리분별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일반적인 치료센터에서 해주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과연 아이가 자신의 그런 모르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저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거는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치료사들이라면, 원장들이라면 좀
양심적으로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더 뛰어난 전문가들에게 가서 배워야 되는구나, 더 이상 어디 가서 몇 시간짜리 교육으로는 이렇게 경계선 지능 아동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 저는 빨리 인정을 하고 좀 솔직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왜냐, 더 이상 엄마들이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그 세월을 가지고 아이한테 뭔가를 해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돈과 시간을 들여서 아이를 데려갔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서 한 것만큼 아이가 못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아이를 좀 원망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무슨 죄예요? 몰라서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이가 경계선 지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시점에서 이미 못해도 1년에서 2년 전부터 이런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이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챘을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언어 발달이나 이런 데서 좀 지연이 있어서 치료센터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치료사나 원장들이 그만큼 몰랐던 거예요. 그냥 아이가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고 그냥 좀 놀게 해주면 너무 그냥 얘가 잘 따라오니 얘는 참 다루기 편한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항상 뜨거운 감자를 들고 다녔던 거예요. 뜨거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옆에서 그냥 얘가 그냥 뜨거운 걸 알긴 아나 봐 하고 말았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은 치료센터에 가면 당장 시작하면 몇 개월 만에 나아질 것 같지만 이미 1, 2년 전부터 지능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치료센터를 가서 뭐 5개월 하면 6개월 하면 올라가냐? 그건 택도 없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아이를 끄집어 올린다. 그거 정말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학습 성향이나 이런 모든 생활의 패턴들이 전부 다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아이를 다시 위로 올린다는 건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도 급커브에서 회전을 끌려고 하면 뭔가 외부에서 끌려다니는 그런 원심력에 의해서 그런 저항을 느끼는데 왜 학습에서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빨리 이게 내가 간과했던 부분의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구나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지금 인지학습 치료를 하시는 많은 치료사들이 이 경계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활상에서 보여주는 태도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그 태도와 관련된 그런 뇌의 그런 사고 패턴을 바꾸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 학습지 갔다가 시키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선무당이 살아남는다고 애 데리고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하다가 시간을 낭비해버려요. 저는 그렇게 돼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더 이상 지능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 당연히 3, 4학년이 되면 교과목이 많아지고 학교 시수가 많아지게 되면 학교에서 멍하니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끝나고 난 이후에 아이가 저녁이 되기 전까지 뭔가 센터를 다니고 한다는 건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또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고 결국은 치료받을 시간이 없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인 거예요. 근데 치료사들이 방치하고 되도 않는 것 같고 붙잡고 하다가 세월이 흘러버렸어. 10살이 넘고 11살이 넘었어. 그럼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안 된다가 있는데 이제 제대로 된 치료사를 찾아갔어도 쉽사리 해볼까요? 할까요? 아니 내가 그동안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 근데 왜 당신을 하자고 하냐? 믿지 않아요. 그러니 엄마들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이 사람 되게 괜찮다 해서 왔는데 왜 이 모양이냐? 왜 아이를 안 하느냐? 그게 결정적 시기를 자꾸 놓쳤다라는 것을 부모들은 모른다는 거죠. 왜 쓰잘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치료사들을 찾아가고 말도 안 되는 뭐 바우처 사업이니 뭐니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것만 찾다 보니 이게 지금 돈을 좀 아끼려다가 결국은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죠. 정말 제대로 된 곳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일 아니다.
이 경계선 지능은 정말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점점점 아이가 넘어야 될 그런 수많은 장애물들이 점점 더 크고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어려서부터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대응해 나가고 도전해 나가는 성향이 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었을 때도 그 삶은 그렇게 밝지 않아요. 정말 제가 다양한 연령대의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보고 있고 또 성인이 돼서도 고통받는 몇몇 사례들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학교 공부가 문제가 아니다. 정말 아이가 생각하는 즐거움이 쭉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고 확고한 원칙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FI가 좀 단계적으로 밟아가면 너무나 좋음이 좋은데 이 부모 입장에서는 또 학교에서도 좋은 피드백을 받고 학교 공부를 다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어찌됐든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거는 당연히 학교에서는 국어와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적 이해력, 그 다음에 글을 읽고 문장에 필요한 그 구성 요소들을 뽑아서 요약하는 능력, 이런 언어 이해력, 문해력, 그 다음에 수개념,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전략적 사고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과연 지금 어머님이 다니는 치료센터에서 아이의 사고 수준을 추상적 사고로 끌어올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네. 좀 뭐 학습 치료했다는 사람들, 오랫동안 했다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학교 문제집 가지고 풀어주는 정도? 근데 그것도 초등학교 5, 6학년 이상은 이제는 손을 못 대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한계를 보여주는 치료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좀 제대로 써야 된다.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정말로 아이가 생각하는 곳에 가서 꾸준히 생각하는 걸 키우게끔 만들어라. 지금 학교 공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이미 못 따라가고 있고 친구들과의 격차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빨리 냉정해져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저한테 온 아이들도 대다수가 이런 지능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현실적으로 학교 공부는 상당히 좀 느려질 수 있다. 하지만 아이가 제 페이스를 잡아가면 그래도 학교에서 멍 때리고 멍하니 있으면서 엉뚱한 곳을 쳐다보진 않는다. 그렇게 멍 때리고 있다 보면 결국은 친구들과의 거리는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이가 좀 늦더라도 좀 제대로 준비해서 학교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치자 라는 게 제 원칙이고 또 그 방법을 찾아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5세, 6세, 7세 이 어렸을 때에 지능이 낮은 아이들에게 정말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치료도 물론 뭐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아이가 계속 내 기능을 써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가진 곳에 가서 투자해야 된다. 그때를 놓치고 학교를 가면 이제는 많은 그런 문제들을 여기저기서 터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모가 감당할 능력은 안 되고 아이 또한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초등학교를 보내게 된다. 그 말은 초등학교에서 적응이 힘들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더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세, 6세, 7세, 7세, 8세, 9세, 10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찌됐든 이 FI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좋고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FI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냥 동네에서 자격증 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FI를 배우고 있고 정말 정기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지, 트레이너에게 코칭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사례 상담을 받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결코 경계선 지능 아동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극히 제한적일 거다. 왜냐? 자격증만 가진 사람은 도구지 효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웬만한 치료사들도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사고 능력으로 도구지를 지금 다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만큼 도구지가 70년, 80년 동안 이렇게 버텨온 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완벽함을 한국에 있는 치료사들이 너무 우습게 보고 그냥 문제풀이로 접근하는 거, 결국 그거는
어느 일정한 수준에서는 더 이상 그 치료사는 FI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 치료사들은 정말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세요. 자격증 하나 땄다고 그걸 울고 먹지 말고요. 또 엄마 아빠들은 FI는 무조건 정말 많이 배우고 오랫동안 한 사람을 찾으러 가세요. 자격증 하나 따고 10년 동안 울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데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김치가 좋고 묵은지가 좋다고 해도요, 10년 동안 그대로 묵혀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사용을 안 했다 그러면 과연 어느 누가 그렇게 신내나는 김치를 먹고 좋아하겠어요? 저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격증을 있다는 거는 그 과정을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보셔야 된다. 전문가라는 거하고 고수라는 개념은 다르다. 왜냐? 이만큼 교육적 기회가 많아진 시점에서 자격증을 딴다는 건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고 보셔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는 말하는 겁니다. 아마 점점점 경계선 지능 아동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날 거고요. 아마 숨겨진 아이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요즘은 직접 사고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다. 근데 이 어려운 시대에 자꾸 쉽게 가려고 하면 경계선 지능 아동들은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점에서 3학년 이하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라면 빨리 FI를 좀 시작을 해라. 정말 잘 알아보시고 정말 제대로 배우신 분들, 그런 분들 찾아가서 정말 붙들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그런 잡다한 쓰레기 같은 치료로 아이를 달래주는 그런 시간 낭비는 절대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하지 마라. 4학년 때 분명히 아이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학습의 벽을 쌓을 거고 다시는 생각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럼 그거는 전부 다 부모에게는 짐이 될 것이고 노후의 부모에게는 엄청난 고통으로 아이는 존재할 것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아이를 생각하는 아이로 만들고 자기 스스로의 그런 자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아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I는 경계선 지능 아동들에게 필수예요. 이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마 아빠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고, 치료센터에서는 빨리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FI를 하지 않는 곳은 안 가는 게 나아요. 경계선 지능 아동들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른 어떤 걸로 여러 가지 나라에서 해주는 사업이나 지원으로 도움을 받아도요, FI만큼 효과가 없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진짜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더 이상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결국 그거는 부모에게 모든 것들이 다 고통으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FI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